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그 스프링 부트를 통해서 DBMS 연동하는 기술 중에 크게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거를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개발자가 SQL을 작성해서 실제 쿼리를 날리고 그에 대한 결과를 받는 SQL 매퍼, 걔에 대한 구현체는 마이바티스였고요. 이렇게 하는 기술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 우리가 쿼리를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스에 있는 객체를 실제 테이블에 그 DBMS에 있는 테이블과 매핑을 해서 그에 대한 결과를 셀렉트해 오는 JPA라는 기술이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술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었냐라는 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SQL 매퍼는 개발자가 SQL 혹은 프로시저를 작성한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내 소스에 있는 객체에 매핑을 시켜주는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쿼리에서 객체로 매핑을 시켜주는 기술이고요. JPA 같은 경우에는 쿼리에서 객체를 매핑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 소스에서 객체를 선언하고 이 객체가 DBMS에 있는 테이블과 매핑이 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JPA에서는 이 객체에 대해 핸들링하는 메서드만 내가 작성을 하게 되면 JPA의 구현체인 하이버네이트가 이 객체와 이 쿼리 메서드를 분석을 해서 실제 거기에 매핑되어 있는 DBMS의 테이블에 핸들링해서 셀렉트든 인서트든 업데이트든 하는 그 CRUD 쿼리를 직접 수행한 결과를 매핑시켜주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SQL 매퍼는 쿼리를 내가 작성한다. JPA는 내가 쿼리를 작성하지 않는다. 나는 객체만 만들고 쿼리 수행을 하기 위한 메서드만 만든다 라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거죠. 그리고 JPA 두 번째 특징은 내가 그렇게 쿼리를 수행하도록 메서드를 만들고 실제 쿼리를 수행하도록 메서드를 호출한다고 하더라도 JPA의 구현체인 하이버네이트가 이 객체의 상태나 DBMS에 있는 데이터와 비교를 통해서 캐싱되어 있는 값까지 참고를 해서 이 쿼리를 내가 수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혹은 다른 쿼리를 또 수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제 그 DML 쿼리가 수행되게 된다라는 점이었죠. 그래서 JPA를 통해서 DBMS 연동을 할 때는 반드시 이 JPA가 만들어서 실행한 쿼리가 어떻게 풀렸는지를 로그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내 의도대로 그 쿼리가 수행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SQL 매퍼는 우리가 흔하게 사용을 했던 방식이고요. JPA는 아예 쿼리를 작성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지금 현재는 이 캐싱이라든지 DBMS IO 최적화라는 관점에서 DBMS의 부하를 가장 줄이면서 최적화되게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거라서 현재 스프링 부트는 JPA와 연동해서 DBMS에 연동하는 그런 기술로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그 DBMS 연동 부분에서는 이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주로 해서 알아봤고요. 제 계획상으로는 앞으로 이후에 진행되는 스터디가 있다면 DBMS 연동은 다 JPA를 통해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QL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방식이니까 이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크게 이걸로 하는 것보다는 새로 안 써본 거를 통해서 해보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됩니다. 네. 그러면 당장 한 몇 개의 영상을 통해서 DBMS 연동하는 기술들을 알아봤고 그에 대한 SQL 매퍼와 JPA에 대한 차이점까지 알아보는 것으로 DBMS 연동 시간을 마치기로 하고요. 번외로 레디스랑 몽고디비처럼 NoSQL 연동하는 거는 별도의 영상에서 혹은 세션에서 한번 이렇게 NoSQL 루들은 저장하고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다 그런 것